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단둘이 있을 땐 따뜻하고 다정한데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돌변하는 사람. 말투가 달라지고 은근히 나를 낮추는 말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묘한 서운함. 그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이중성을 이미 오래전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조용한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남들 앞에서도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벼슬살이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관료 시절 자신의 앞에서는 공손하던 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혼자 있을 때보다 남의 눈이 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인연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 남들 앞에서도 나를 존중하고 조용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앞에서 벗을 높이는 자, 그 마음은 이미 벗의 절반이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세워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대접이란 단어를 단순히 거칠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대접은 진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예의였습니다. 진짜 존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과 말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자리 양보를 하며 작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배려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품이 완성된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곁에 예를 잃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를 잃지 말라. 여러분, 인생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울던 사람보다 남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 한순간의 태도 속에 그 사람의 평생이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연의 시험대라 불렀습니다. 사람이 여러 눈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오래 지켜줄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어느 관원에게 큰 도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원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정약용을 스승 같은 분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정작 상사 앞, 권세 앞에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약용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선 학문은 깊지만 세상 일에는 박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정약용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처럼 적어두었습니다. 벗이 벗일 때는 따뜻했으나 벗이 시험받을 때는 차가웠다. 이 문장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겁니다. 진짜 벗은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평소엔 나를 형님, 누님하며 따르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와 거리를 두고 상황에 따라 내 편이 되기도 남의 편이 되기도 하는 사람.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낯선 감정. 그건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대나무는 많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대나무는 바람 속에서도 곧다. 즉, 사람의 진심은 바람 부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평온할 때의 다정함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한마디가 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반대로 진짜 인연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던 시절, 많은 이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몰래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죄인이 아니라 진리를 지킨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약용은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 제자의 이름은 지금 잊힌 사람일지라도 정약용의 글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내 이름을 불러주니 그가 곧 평생의 인연이다. 여러분, 존중은 혼자 있을 때의 다정함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일관성으로 증명됩니다. 정약용은 그걸 예의 깊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다. 남의 눈앞에서 변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이 진실한 자다. 사람이 많을수록 진심은 시험받습니다. 명예, 체면,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여러분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사람은 인연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벗을 잃는 자 많고 말 한마디로 벗을 얻는 자 드물다. 나는 그 드문 사람을 붙잡는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평생을 남깁니다.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단지 예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한 번 얻기 어렵지만 한 번 얻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약용은 존중을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무게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공부를 드러내고 사람의 대접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즉, 존중이란 마음의 수양이 완성된 결과라는 뜻이죠.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느냐를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친절한 건 쉽습니다. 그 친절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단단하게 다스려진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 중에 이런 일을 기록했습니다. 한 동료 관리가 그를 향해 공공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관리가 그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다산 선생의 생각이 옳지 않다면 그 옳지 않음을 논리로 이겨야지 조롱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약용은 그 일을 오래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벗이 내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벗이 자신의 품격을 지켰다. 여러분, 존중이란 결국 자기 품격의 표현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은 동시에 나를 세우는 말입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이를 덕의 언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남의 공을 말하고 덕이 없는 자는 남의 흠을 말한다. 남의 좋은 점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존중의 가장 큰 힘이 인연을 오래가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접받을 때 머무르고 무시당할 때 떠납니다. 돈이나 이해로 묶은 인연은 금세 풀리지만 존중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공적인 자리에서 나를 무시하는 순간 마음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뜻밖의 자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그날 이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의 존중이 수년간의 인연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그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벗을 높이는 말 한마디가 벗을 지키고 벗을 낮추는 말 한마디가 벗을 잃는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는 현실의 법칙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말로 남을 세우는 이는 덕을 심는 자여, 말로 남을 낮추는 이는 업을 짓는 자다. 즉,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따라붙습니다. 그 존중이 곧 덕이 되어 시간이 지나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돈도 기술도 지식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먼저 상대의 자리를 세워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누군가가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뿌리다. 그 뿌리를 지킨 자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 여러분을 대접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그 뿌리를 함께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연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지고 예로 맺은 인연은 세월을 견딘다. 그가 말한 예는 단순한 절이나 인사 같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 몸에 밴 태도, 즉 상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진짜 인연을 가려내는 세 가지 기준을 남겼습니다. 첫째, 자리가 바뀌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권력을 잡았을 때, 혹은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벗을 버리는 자는 권세를 잃으면 외로워지고, 벗을 지키는 자는 권세를 잃어도 외롭지 않다. 지위나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눈높이로 나를 대하는 사람, 그가 진짜 인연입니다. 둘째, 남의 귀 앞에서도 나를 높여주는 사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의 허물은 벗에게 말하고 벗의 공은 남에게 말하라. 진짜 인연은 내 허물을 세상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내 장점을 사람들 앞에서 대신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존중의 행동 형태입니다. 남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한마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셋째, 내가 부재한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정약용은 인간의 품격을 부재의 시간에서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없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그를 흠잡는 순간 그대의 인품이 흠진한다. 즉, 내가 없을 때 나를 험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를 세월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거울 속의 진심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겁니다. 나의 잘못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남들 앞에서 나를 지켜주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정약용의 인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은 평생의 거울이니 그 거울을 닦지 않으면 세월이 흐려진다. 즉, 진짜 인연은 그냥 오래된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가까운 관계가 평생의 인연입니다. 존중은 결국 인연을 오래도록 빛나게 하는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집니다. 그 불이 꺼지면 따뜻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불을 꼭 지키십시오. 그 불은 쉽게 타오르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오랫동안 인생을 밝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예를 아는 사람은 벗을 지키고 예를 모르는 사람은 벗을 잃는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기술, 관계의 비밀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식이나 말솜씨보다 상대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평가하려거든 그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라. 그는 늘 말했습니다. 벗이 벗을 대할 때, 상하가 없을 때 진짜 인연이다. 즉, 진짜 존중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공손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겸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벼슬살이 중에도 하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관원이 물었습니다. 선생,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체면으로 존중받으면 체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존중받으면 세상이 변해도 존중은 남는다. 그는 존중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성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신분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상대를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정약용이 그렇게 살았기에 그의 곁에는 끝까지 남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글 속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보다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는 자신을 지켜 세우는 사람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내게 한 말보다 남에게 한 말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친절하게 말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진심이 의심되죠. 반대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 한 행동만으로도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들은 자리에서 침묵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벗의 허물을 입으로 옮기는 자는 그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을 짓는 자다. 남의 흠을 지키는 사람이 곧 인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째, 남의 이름을 높여 불러라.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존중을 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이 된다. 존중의 말이 입에 익은 사람은 마음도 고요하다. 셋째, 좋은 말을 남 앞에서 아끼지 마라.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벗을 칭찬하는 말은 그 벗을 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맑게 한다. 좋은 말은 남을 높이지만 동시에 나를 맑게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자라게 하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봄의 나무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햇살이 없으면 그늘만 남습니다. 존중은 그 관계를 자라게 하는 햇살과 물입니다. 그걸 꾸준히 주는 사람만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번의 존중이 10년의 인연을 만들고 한 번의 무례가 10년의 인연을 끊는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로 인연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태도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말, 작은 시선, 작은 무시가 사람의 마음을 멀게 합니다. 반대로 작은 존중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여러분을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여러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여러 사람보다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을 따라 모양이 바뀐다. 그가 말한 그릇이란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그릇이 좁으면 관계도 좁고 그릇이 깊으면 마음도 오래 머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날 무렵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식은 늙으면 쇠하지만
얘는 늙을수록 깊어진다. 그가 말한 얘란 바로 존중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젊은 제자들에게 늘 자리를 내어주며 그대가 내 앞에 왔으니 내가 높을 것도 없지 않은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에게 존중은 나이와 지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벗의 자리를 존중하는 이는 결국 자기 마음의 자리를 지킨다. 즉, 남을 세워주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관계가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하던 태도다. 존중이 사라지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금세 낯설어집니다. 반대로 존중이 남아있다면 멀어진 사람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존중은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실이다. 끈이 한번 끊겨도 실은 남아 다시 잇는다. 여러분, 존중이란 말은 고요하지만 그 힘은 놀랍습니다. 비난을 잠재우고 경쟁을 다독이며 냉소를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존중은 싸우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건 설득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해 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의 따뜻한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고도 그 한순간의 존중이 마음속에서 비처럼 번집니다. 그게 존중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돈으로 살 수도 강요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진심이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빛입니다. 정약용은 존중을 말의 예술이라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말은 줄이 돼, 남의 공은 늘려 말하라. 그리하면 듣는 자도 기쁘고 말하는 자도 편하다. 즉, 존중은 듣는 사람을 세우고 말하는 사람을 맑게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란 결국 사람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돈, 권력, 명예로는 사람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습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고 재산을 잃었지만 사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예는 향기처럼 남는다. 그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평생 인연을 얻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를 웃게 한 사람보다 나를 존중해 준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그 존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는 조용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태도가 한 인간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을 공경하는 이는 세상을 공경하는 자여, 벗을 가볍게 여기는 이는 인생을 가볍게 사는 자다. 그는 벗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었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인정은 사랑보다 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인정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에는 존중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존중은 마음의 의리요, 인연의 뿌리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과 관계가 오가지만 정말 평생 가는 인연은 손에 꼽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의 시험대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땐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조차
여전히 여러분을 높이고 세워주는 사람. 그는 여러분의 삶을 함께 견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의 자리를 지켜주는 이는 벗의 인생을 함께 짊어지는 자다. 그 한 문장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벗을 통해 사람을 배웠고 존중을 통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인연이란 시간이 아니라 품격으로 맺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말로 맺은 인연은 쉽게 끊기지만 존중으로 맺은 인연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존중이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서로의 인생을 단단히 이어줍니다. 그 끈이 바로 신뢰이고 그 신뢰가 곧 평생의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돕는 자는 하루를 돕고 행동으로 세워주는 자는 평생을 돕는다. 여러분을 남들 앞에서 높여주는 사람, 그 한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덕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으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연을 잃는 건 슬프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진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의 존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가 여러분의 평생의 거울이 될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인연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마음 한마디 건네세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가 또 다른 존중이 되어 그 인연을 평생 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